안녕하세요. 저는 레드햇 에이펙 STP팀의 아키텍트로 여러분들의 컨테이너 플랫폼 도입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노근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햇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형승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들은 컨테이너 플랫폼을 전환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세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근욱 수석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이 세션의 제목과 같이 실제 고객분들의 조직 내 성공적인 컨테이너 도입을 함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컨테이너 플랫폼을 실제 업무 워크로드에 적용하고 확산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레드햇의 방향성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세 가지 주제 영역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컨테이너 플랫폼을 왜 사용해야 하는가? 컨테이너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둘째, 그렇다면 컨테이너 플랫폼을 실제 어떻게 구축하고 업무에 적용하는가? 마지막으로 레드햇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방법과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가입니다. 디지털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기술들, 클라우드, 컨테이너,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애자일, 데브옵스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딜리버리 플랫폼을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정의합니다. 최근 리서치 기관들의 조사를 보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컨테이너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또는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많은 기업들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해 컨테이너를 도입할까요? 최근 들어 금융, 유통과 같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비즈니스조차도 디지털 퍼스트로 비중이 이동하며 디지털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비즈니스의 경쟁력은 디지털 서비스의 속도와 안정성에서 비롯되고 이는 기업 내부와 대고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이런 최신 기술 요소와 운영 방식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레드햇 오픈시프트는 디지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플랫폼입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기존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와 이미지를 지원합니다. 또한 소스 투 이미지, 블루그린, A/B 테스팅 등의 현대적인 CI/CD 기법들을 지원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기업의 빠르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의 주요한 요소입니다. 형승님, 자, 그럼 우리가 꼭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뭐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컨테이너 플랫폼의 장점은 많은 곳에서 관련 내용을 듣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장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개발 관점에서 빠른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빌드 배포 자동화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표준화 및 규격화를 통해서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운영 관점에서는 민첩한 대응과 타 환경으로 이동과 이식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서비스 릴리즈와 빠른 피드백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 이외에 실사용자들은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어떤 개선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케이스는 6R에서 리플랫폼에 해당하고 리팩토가 조금 가미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 배포 및 반영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기존에 120개의 파드가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 120개의 파드를 90분에서 15분까지 배포 시간을 단축했는데 리크레이트 방식이 아니라 롤링 방식으로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성능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온라인 성능뿐만 아니라 온라인 배치, 오프라인 배치 등의 아키텍처를 일부 수정하여 배치 수행 속도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환경에서는 재배포 시 발생되는 500번 오류가 컨테이너 플랫폼을 도입하고 롤링 배포와 몇 가지 개선 사항을 통해서 서비스 재배포 시 오류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업무를 분해하고 더욱 경량화를 달성하였으며 더 작은 업무 단위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의 큰 장점인
자동 확장 및 수동 확장, 그리고 오토 힐링 기능을 통해서 관리자들은 운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개선 지표에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미들웨어 및 쿠버네티스 객체에 대한 표준화와 규격화를 달성하였으며, 이런 표준화를 통해서 다른 클러스터로 이와 같은 표준화를 전파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상당히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실 고객이 평가한 주요 개선 지표입니다. 이런 지표를 통해서 컨테이너 플랫폼을 왜 사용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 플랫폼을 바로 도입을 하면 이런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컨테이너 플랫폼의 도입 시 고려해야 될 부분과 실제 어떤 과정을 통해 기업의 업무 영역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컨테이너의 도입 목적은 컨테이너 플랫폼의 그 자체의 도입이 아닙니다. 완벽한 쿠버네티스 플랫폼 구축 자체를 도입의 목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 플랫폼은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컨테이너 기술 기반의 플랫폼 도입과 함께 미들웨어 전환,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현대화 및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이후 조직 내 컨테이너 플랫폼 기술이 내재화되면서 플랫폼 자체가 프로덕트 형태로 발전해가며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프로세스와 운영 조직의 협업의 형태가 긴밀하게 통합되는 데브옵스 조직으로 진화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향 범위를 가진다는 것은 컨테이너 플랫폼 자체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의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맞는 접근법입니다. 그러면 개발과 운영 관점에서 컨테이너의 특징과 전환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컨테이너와 VM 간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입을 고려하거나 첫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특징들을 항상 기억하고 인지를 하고 있기 바랍니다. 가상화 환경과 컨테이너 환경을 비교해보면 가상화 환경은 일반적으로 친숙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환경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팅 자원 요소에서도 가상 환경에서는 웹아스 DB에 대한 VM 요청을 하지만 컨테이너 환경은 웹과 와스에 대해서 컨테이너를 요청하고 DB 같은 경우에는 VM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격 제어 같은 경우에도 VM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 컨테이너 환경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나 웹 UI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케일 아웃이라든지 자원 할당 소요 시간 측면에서도 컨테이너 환경은 VM보다 훨씬 좋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화 환경과 컨테이너 환경의 비교를 마치고 컨테이너 플랫폼 특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컨테이너 플랫폼을 도입 고려하거나 사용을 하려면 컨테이너만의 특징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이 개발 코드 수정을 야기하고 기업의 프로세스 변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이런 특징들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고 아키텍처 설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미지를 하나 실행하는 것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플랫폼을 도입하고 여러 업무를 적용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 적용 및 전환의 고려사항을 좀 더 살펴보면 고정 IP 기반을 유동 IP 기반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IP 기반 호출을 도메인 네임 기반으로 모두 호출로 전환해야 됩니다. 또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ID 기반의 라이센스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드 코딩이라든지 하드 코딩으로 된 IP, 절대 경로 및 호스트 네임은 또한 환경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컨테이너 플랫폼을 도입해서 사용하려면 어떤 작업들이 수반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는 미들웨어 전환, 각종 솔루션의 컨테이너 적용 여부 검토,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 자체에 대한 설계 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먼저 미들웨어 전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컨테이너 전환은 6R 중에서 리플랫폼입니다. 여기에 리팩토라든지 리플레이스 요소들이 추가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업 환경에서 리프트 앤 시프트와 같은 간단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테이너 적용 및 전환은 필수적으로 미들웨어 전환이 따릅니다. 기존 한국 시장은 타 미들웨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JBoss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들웨어 전환에 대한 영향도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적용을 위한 영향도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팁으로는 미들웨어 전환과 컨테이너 전환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주의할 사항은 기존 개발, 운영 환경의 설정 값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런 값들을 반드시 잘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주요 업무들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많은 솔루션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적용 및 전환을 하려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각종 솔루션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각종 솔루션 검토 및 검증을 할 때 라이센스라든지 구성, 그리고 적용 및 호출 형태를 확인하셔야 되고,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 기존 VM 기반의 라이센스를 컨테이너 기반 라이센스 형태가 제공되는지, 그리고 가격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델인 경우에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환경을 유지하고,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적용 및 호출 형태를 보면 API 호출이 형태, 그리고 설치형, 배포형, 그리고 APM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API 호출 형태는 인바운드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형 같은 경우에 솔루션들은 RPM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미지 안에 포함을 시키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zip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것들은 PV 영역에다가 구성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포라든지 라이브러리 형태는 WAS 위에 바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PM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이미지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커스텀 이미지에 APM을 추가적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컨테이너 플랫폼 도입과 함께 컨테이너 플랫폼 설계를 위한 추가 작업이 발생됩니다. 이런 작업 중에는 주요한 작업은 표준화된 이미지와 표준화된 템플릿을 생성하고 기업의 기존 표준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각종 설정 값에 대한 표준화 등 컨테이너 이미지에 포함되어야 할 솔루션 등 모든 것들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각 업무별 표준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로고 경로, 로고 파일명, 그리고 이미지에 추가될 RPM은 어떤 것들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지에 포함되어야 할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표준 템플릿은 표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각 업무별로 필요한 환경 변수라든지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환경 변수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업무별 PV와 PVC에 대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과 운영 환경에 대해서 각각 표준 템플릿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컨테이너 플랫폼 자체에 대한 설계도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설계, 그리고 DMZ 영역과 내부망으로 네트워크가 격리된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프락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DNS 구성은 어떻게 해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표준화된 이미지와 템플릿은 애완동물대의 소떼 이야기에서 소의 좋은 종자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컨테이너의 특징들에 맞춰 애플리케이션을 전환하는 중요한 작업도 필요합니다. 플랫폼의 장점을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방향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개발하는 형태입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업무 또는 서비스를 컨테이너 플랫폼에 배포합니다. 요즘 널리 사용되는 개발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부트, 노드.js, 심지어 .NET 애플리케이션까지 컨테이너 이미지로 빌드하여 배포 가능합니다. 다만 새롭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로깅, 모니터링 등 크로스 컨선 영역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마이크로 서비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등의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포넌트의 설계는 컨테이너에 최적화된 설계와 오픈시프트에서 지원하는 컴포넌트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보통 리플랫폼, 리팩터링이 모두 발생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리플랫폼과 함께 앞서 언급된 미들웨어 변경과 일부 아키텍처의 변경이 필요한 리팩토링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키텍처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컨테이너 플랫폼의 용이한 확장성, 이식성, 유연한 자원 관리 등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먼저 기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분석 및 영향도 분석부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설계와 검증의 과정이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개선을 통한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의 장점은 애플리케이션의 빌드 배포를 컨테이너 이미지와 파드, 그리고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CI/CD 툴들을 통해 자동화하고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스 개념과 솔루션을 도입하여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환경 또한 인프라에서 코드 형태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도입과 애플리케이션 전환 시 CI/CD 관련 솔루션과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의 현대화를 같이 고려하고 설계하는 것이 이전 실제 사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빌드 배포 프로세스의 복잡성 제거와 소프트웨어 딜리버리의 속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컨테이너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레디엇이 생각하는 컨테이너 플랫폼 도입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이 물어보시죠. 컨테이너를 전환할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면 되냐고. 여기 있는 첫 번째 예제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기존에 사용한 예시이며 기존의 컨테이너 업무 선정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아주 단순히 전환 용이성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고 1단계 업무를 가장 우선적으로 컨테이너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 결정 매트릭을 활용하여 전환 대상 업무 시스템의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업무 시스템별 업무 중요도 현황과 업무 시스템별 컨테이너 전환 평가 기준으로 평가에서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컨테이너 전환 우선 대상을 식별하고 개선 및 핵심 과제에 선정되는 업무들을 기준으로 컨테이너 전환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컨테이너 전환 업무 선정을 고려한 고객사들은 실제로 컨테이너 전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려만 하고 계시죠. 지나친 생각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이 좋을 때가 있는데 컨테이너 플랫폼이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컨테이너는 책과 글로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전환 업무 선정에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적용과 전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나은 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 플랫폼 전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술을 기업에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인력들의 기술 습득을 위한 시간과 신기술들이 조직에 자연스럽게 도입 및 확산되고 기업의 기본 플랫폼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진행하시는 것이 조직과 부서 간의 이견도 줄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기술인 컨테이너 플랫폼을 따라서 도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화와 같은 아주 보편적인 플랫폼으로 되고 있고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재난지원금과 같은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죠. 일부 고객사는 워크로드의 민첩한 대응을 위해서 컨테이너 플랫폼을 벌써 재난지원금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플랫폼이 있을까요? 조직 내 컨테이너 플랫폼 도입의 목표와 방향성, 그리고 그 과정의 아키텍처를 함께 도출하는 내비게이트 솔루션을 통한 단계 제로의 준비를 시작으로 파일럿 또는 오픈 이노베이션 랩스를 통한 컨테이너 기술의 압축적인 내재화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 또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컨테이너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딜리버리를 위한 확장성과
유연함, 그리고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 지원을 합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을 도입할 때는 애플리케이션 전환을 통해 컨테이너 플랫폼의 장점을 가져가야 합니다. 컨테이너 도입 시 완벽한 계획보다는 빠른 실행을 통한 조직 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큰 프로젝트에 컨테이너를 적용하고 목적을 명확히 하고 도입 방향을 리딩하십시오. 노수성님, 레드 컨설팅과 협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드햇과 협업의 시작은 디스커버리 세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하루의 세션을 통해 컨테이너 플랫폼의 도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또는 마케팅 담당자분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레드 포럼 행사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직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의견 주시기 바라며 행사 또는 레드 솔루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온라인 설문에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레드 담당자가 확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유익한 행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